그때 현장에 계셨던 거죠? 그렇죠. 네. 저는 네.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1년 재수를 하고 이제 광주로 네. 갔었는데 저는 작가보다는 훨씬 그 사전 그 충격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11.6과 12.12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겪고 이제 저는 광주에 왔는데 광주에 와서 3월 달에 대학 생활을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에 80년의 광주는 학창 시절이라는 그런 낭만을 생각할 겨를은 없는 것이죠. 계속 사학분쟁 투쟁에 참여하고 네. 바로 이제 전두환 군사 독재 타도 이런 어떤 구호 아래 계속해서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으니까 5월 17일 정도에 아마 이화여대에서 91개 대학 총학생회 회장들이 아마 모이는 것으로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것 그리고 계엄 해제 이런 부분 주장하기 위해서 15일 날 도청 집회선가 저 기억에 박관현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도청 분수대에서 연설을 하면서 17일 날 이화여대에서 총학생회장들이 다 모이는데 여기에 계엄군이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대신 나는 반드시 탈출해서 다시 광주로 오겠다. 근데 만약에 내가 광주에 못 오게 되더라도 5월 18일 날 2시에 전남대 정문에서 아니면 4시에 도청 분수대에 다시 모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하고 가는데 정말로 5월 17일 날 계엄군이 이화여대를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학생들, 총학생회 일부는 체포가 됐고 나머지는 이제 도망가고 그랬는데 저는 그 이야기 때문에 2시에 전남대 정문을 갔었고 4시에 도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게 계획적으로 누가 해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이죠,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떤 조직화된 세력들이 5.18을 이렇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계엄군들의 과도한 진압, 이 국가 공권력의 무도한 탄압, 광주 시민에 대한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그리고 저항의식 이게 5.18에 어떻게 보면 5.18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근거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혹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5월 18일 날 저 기억에 아마 박찬이라는 옛날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프로 권투가 그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예요. 6차 방어인가 그랬을 텐데 그 박찬이 권투를 학생들이 다 같이 봤어요. 그날 저녁에 그 박찬이 권투가 끝나고 화장실 몇 명이 같이 갔는데 그때 총성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계엄군들이 막 대학생들 잡으러 뛰어오잖아요. 그 당시에도 산수호거리 쪽에 그 군 트럭이 2대가 딱 내리면서 공수부대 요원들이 쫙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저희들은 우리를 잡으러 온 것으로 이제 착각을 했던지 아니면 우리가 목표였는지 모르겠지만 놀래서 거기서 이제 각자 도망을 칩니다. 저는 중흥동에 있는 이제 친구 하숙집으로 피신을 했고요. 선배 한 분은 정읍으로 산을 넘어서 걸어서 도망을 가셨대요. 이제 5월 달에 가끔 날이 덥고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산에서 그 되게 보면 도로 산 밑에 도로에 도랑이 있잖아요. 물을 먹으러 거기 내려와서 물 먹고 있다가 잡혀서 다시 또 광주 상무대로 끌려오신 선배도 있고 계엄군들이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뭐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 하숙집들을 다 이렇게 검문을 해서 하숙생들이 있으면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장롱에도 숨어 있는 경우가 있고 저도 그 하숙집 가서 장롱에 한 8시간 정도는 장롱 속에 있었어요. 그때 그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누가 들려준 이야기가 광주역으로 숨어 들어가면 광주역에서 광주를 빠져나가는 열차를 태워준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5월 20일이 집단 발포가 있었잖아요,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를 저는 못 봤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5월 21일 새벽 한 2시경에 그 친구 하숙집에서 나와서 당시에는 그 전남대에서 광주역으로 가는 그 뒤에 도로가 전체 포장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약 8차선 되는 도로가 가운데만 2차선으로 포장이 돼 있고 나머지는 흙길이에요, 양쪽이. 계엄군들이 있을 줄 모르니까 포박하다시피 광주역으로 들어가서 철조망을 이렇게 돌리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기관실로 갔더니 정말로 숨겨주는 곳이 있었어요, 학생들. 기관사들이 잠깐 쉬었다 가는 곳인데
이렇게 침대 같은 큰 탁자가 놓여 있고 커튼이 쳐져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으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더니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고향을 이제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순천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새벽 2시 몇 분에 순천으로 가는 열차에 저를 이제 태워주신 거죠. 근데 지금도 저는 그 순천역에 내렸을 때 이제 도착을 해서 역사를 딱 나왔는데 네. 광주와는 너무 다른 이 역 광장의 풍경이 너무 평화로운 겁니다. 여기는. 아까 광주는 전쟁터라는 네. 표현이 있었죠. 시민들이 너무 평온하게 이렇게 걸어다니는. 광주 상황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광주가 다 봉쇄돼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한 게 머릿속이 하얘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순천역 앞에서. 멍하니. 그렇게 그냥 탈출했던 거죠, 저는. 이야, 정말 이영석 의원님만의 광주 엑소더스 얘기를 이렇게 생생하게 들어보다니. 근데 여전히 지금도 떠올리면 이렇게 너무나 참혹하고 네. 가슴 아픈 상황으로 기억이 되시나 봅니다. 아유. 게다가 더 억울할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거나 그렇죠. 가담을 했다거나가 아니라 그냥 젊은이는 잡아가가지고 때리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자꾸 상처를 덧내고 그 아픔을 다시 일깨우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국회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만들려는 거였고, 그래서 민주당 1호 법안으로, 당론 1호 법안으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그래도 경제가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일자리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하자 그래서 그건 제가 양해를 해드렸고, 그래서 2호 법안으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뭐 완전한 치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5.18에 대한 치유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